아, 학생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대자보가 붙고 이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게 지난해인데 그러면 우리 학생이 김 교수님 수업을 들었던 것도 지난해? 네, 지난해 9월부터 12월 중반까지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도대체 수업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끔찍한 폭력의 현장에 있었다라고까지 묘사하셨어요? 우선 매 수업마다 교수님이 폭언과 욕설을 학생들에게 했어요. 보니까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던 수업인데 매 수업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식의 폭력이 있었습니까? 우선 출산율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강조를 하셔서 30살이 넘은 여자들에게는 싱싱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싱싱하지 못하다, 30살이 넘은 여자는? 네. 그러면서 여학생들은 남자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컴퓨터랑 TV를 보지 말고 집에 있어라.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TV도 보지 말고 컴퓨터도 보지 말고 그 몸에 해로우니까 집에 가만히 있어라? 네. 예, 또요? 3명 이하의 자녀를 낳으면 한 아이는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많이 낳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모자란 방식 등등의 모욕적인 말들을 하셨어요. 아니, 대학생들을 향해서 질문에 답을 못했다는 이유로 그런 욕설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일정과 관련해서 질문한 학생에게 빨갱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아니, 수업 일정을 물어보는데 왜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런 걸 왜 물어보냐. 왜 빨갱이냐. 그런 어이없는 일도 있고. 체벌도 있었습니까, 혹시? 네. 앞자리에 있는 학생들이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죽비로 체벌을 받았어요. 전 들으면서도 귀를 의심하게 되는데 네. 김 교수 측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더군요. 죽비를 사용한 이유는 내 교육 방식의 일환일 뿐이다. 가볍게 어깨 정도 두드린 것뿐이다 라고 해명을 했던데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죽비를 사용하기도 하셨는데 죽비가 없을 경우에는 주먹으로 머리를 치기도 하셨거든요. 주먹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폭력적인 행위들이 결코 이제 수업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가끔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니면 자주 죽비로 맞은 학생들이 있어요? 매주 수업마다 한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특히 앞자리에 앉은 학생들이 많이 맞았어요. 맞으면서 욕설도 함께? 네, 욕설도 함께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또 있습니까? 네, 그리고 다른 학생에게 그 옆에 있는 아이를 때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예? 때리라고요? 출석을 부르시는데 예.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출석을 하러 가야 되는데 출석을 답하지 못한 학생이 밖에 나오지 않자 그 교수님이 옆에 있는 학생에게 자 얘를 때려라. 옆에 학생한테 쟤 좀 대신 때려라 네가. 네. 아주 장난스럽게 진짜 때리라는 게 아니라 뭐 장난 농담 이런 수준은 아니었고요. 때려라 하면서 때리지 않자 욕설도 하고 순간 분위기가 많이 싸해졌어요. 싸해질 정도로. 그 욕이라 함은 방송에 또 옮길 수 없을 정도예요? 네. XX 뭐 이런. 네. 참. 근데 또 김 교수 측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학생에 대한 애정을 갖고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타까워서 그런 이제 욕설을 애정 어리게 표현한 거다. 또 학생들이 졸지 않게 하려고 더 잘 배우려고 했던 수업 방식일 뿐이다. 이게 다 학생들을 위한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해명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애정 어린 행위에서 이런 행위들을 했다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예. 저는 그게 교수님의 애정이 아닌 교수님의 지위를 이용해서 교수님의 언어 권력으로 학생들을 침묵하게 하는 그런 행위였다고,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였다라고 받아들여졌어요. 범죄 행위였다고. 사실 요즘 이제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가벼운 체벌조차 못하게 돼 있는, 사랑의 매라도 그거 못 쓰게 돼 있는 상황인데 성인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저는 들으면서도 좀 제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김 교수 이분 정년을 앞두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 1년 남으셨어요. 그동안은 왜 한 번도 문제가 안 됐습니까? 교수님은 30년 동안 이런 수업 방식을 고집해 오셨다고 변명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학생들은 교수님으로부터 학점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교수님으로부터 지도를 받는 입장에서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호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성적을 받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의뢰 입장인데 대자보 네. 붙이고 문제 제기하고 하는 게 껄끄러운 상황이었군요. 네.
그래요. 근데 우리 학생, 지금 인터뷰하시는 학생이 대자보를 붙이신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제기인 거예요. 네. 대자보 붙은 후의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이제 교수님이 그걸 보고 수업 시간에 어떻게 이런 비겁한 일을 할 수 있냐라고 학생들 앞에서 되게 모욕적이게 공격을 하셨어요. 비겁하다? 왜 그러니까 네. 익명으로 글을 쓰느냐? 비겁하다? 네. 예, 하지만 언론에 이제 크게 보도가 되면서 김 네. 교수가 사과문을 수업 시간에 읽었다고요? 네. 근데 그 사과문으로만은 넘어갈 수 없었습니까? 저는 우선 이 문제가 저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수십 명의 학생들이 겪어온 문제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교 측이 처벌을 하고 또 조사를 해서 또 재발되지 않게 막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예. 학교 측에 이제 징계를 요청한 후 수개월이 지났는데 경고라는 처분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한 6개월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교수님은 아직까지 학교에 잘 나오고 계신데 안식년으로서 쉬고 계신데 예. 저는 일단 휴학을 했고요. 휴학을 했어요.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걸 보면서 다시 학교에 갈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기막힌 생각도 드시겠어요.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건의 피해자인 제가 많은 피해를 겪었는데 또 다른 피해자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예. 앞으로 그런 피해자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후회는 안 하십니까? 이 문제 제기를 혼자 나서서 하고 대자보 붙이고. 근데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셨어요. 오늘 학교에서 서울시립대에서 벌어지는 이 징계위원회 어떤 결론이 나는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울시립대에서 이 폭력 교수에게 대자보를 붙인 학생입니다. 지금 아예 휴학을 하고 이 투쟁을 하고 있네요. 익명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자 서울시의회가 파면 건의안을 가결한 상황입니다. 이 파면 건의안을 제안한 분 서울시의회 이신혜 의원을 연결해보죠. 이시 의원님 안녕하세요.
없는데 왜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런 걸 왜 물어보냐. 왜 빨갱이 그런 어이없는 일도 있고. 체벌도 있었습니까 혹시? 네, 앞자리에 있는 학생들이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죽비로 체벌을 받았어요. 전 들으면서도 귀를 의심하게 되는데 네. 김교숙 측에선 이렇게 해명을 했더군요. 죽비를 사용한 이유는 내 교육 방식의 일환일 뿐이다. 가볍게 어깨 정도 두드린 것뿐이다 라고 해명을 했던데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죽비를 사용하기도 하셨는데 죽비가 없을 경우에는 주먹으로 머리를 치기도 하셨거든요. 주먹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폭력적인 행위들이 결코 이제 수업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래서 가끔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니면 그러면서 여학생들은 남자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컴퓨터랑 TV를 보지 말고 집에 있어라.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TV도 보지 말고 컴퓨터도 보지 말고 그 몸에 해로우니까 집에 가만히 네. 있어라. 네. 예, 또요? 3명 이하의 자녀를 낳으면 네. 한 아이는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많이 낳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모자란 방식 등등의 모욕적인 말들을 하셨어요. 아니, 대학생들을 향해서 질문에 답을 못했다는 이유로 그런 욕설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뭐 일정과 관련해서 질문한 학생에게 빨갱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아니, 수업 일정을 물어보는 학생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대사부가 붙고 이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게 지난해인데 그러면 우리 학생이 김 교수님 수업을 들었던 것도 지난해? 네. 지난해 9월부터 12월 중반까지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도대체 수업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끔찍한 폭력의 현장에 있었다라고까지 묘사하셨어요. 우선 매 수업마다 교수님이 폭언과 욕설을 학생들에게 했어요. 보니까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던 수업인데 매 수업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식의 폭력이 있었습니까? 우선 출산율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강조를 하셔서 30살이 넘은 여자들에게는 싱싱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싱싱하지 못하다 30살이 넘은 여자는? 네. 매주 죽비로 맞은 학생들이 있어요? 매주 수업마다 한 10명 정도 학생들이 특히 앞자리에 앉은 학생들이 많이 맞았어요. 맞으면서 욕설도 함께? 네, 욕설도 함께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또 있습니까? 네, 그리고 다른 학생에게 그 옆에 있는 아이를 때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예? 때리라고요? 출석을 부르시는데 예.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출석을 하러 가야 되는데 출석을 답하지 못한 학생이 밖에 나오지 않자 그 교수님이 옆에 있는 학생에게 자 얘를 때려라. 옆에 학생한테 쟤 좀 대신 때려라 네가. 네. 아주 장난스럽게 진짜 때리라는 게 아니라 뭐 장난 농담 이런 수준은 아니었고요. 때려라 하면서 때리지 않자 뭐 욕설도 하고 순간 분위기가 많이 싸해졌어요. 싸해질 정도로. 그 욕이라 함은 방송에 또 옮길 수 없을 정도예요? 네. XX 뭐 이런. 네. 참. 근데 또 김 교수 측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학생에 대한 애정을 갖고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타까워서 그런 이제 욕설을 애정 어리게 표현한 거다. 또 학생들이 졸지 않게 하려고 더 잘 배우려고 했던 수업 방식일 뿐이다. 이게 다 학생들을 위한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해명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애정 어린 행위에서 이런 행위들을 했다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예. 저는 그게 교수님의 애정이 아닌 교수님의 지위를 이용해서 교수님의 언어 권력으로 학생들을 침묵하게 하는 그런 행위였다고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였다고